시가총액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됐나 고평가됐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네. 이 책을 지금 썼으면 네. 분명히 쿠팡을 넣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작년에 쓴 책이라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 이제 요새 좀 주가 안 좋긴 하지만 LG화학과 CATL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전지. 세계 양광이죠. 네. 그래서 CATL의 시가총액이 130조 정도 됐었어요. 한때 150조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LG화학이 70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양사는 거의 비슷해요. 덩치가. 근데 아니 한쪽은 150조를 받고 LG화학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70조를 받는 게 좀 말이 되냐. 그러니까 현재가만 치면요. LG화학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 CATL은 아마 10,000원대일 거예요.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고 네. LG화학은 막 70만 원, 8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딱 보면 대부분은 다 CATL을 살 거예요. 왜냐? 가격이 싸 보이니까. 부담 없이 네, 살 수 부담 없으니까. 뭐 2만 원짜리 사는 게 낫죠. 근데 시가총액은 기업의 덩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CATL이 LG화학보다 2배 비싸요. 이걸 알려드리면 다 LG화학 살려고 그럴 거예요. LG화학이 더 싼데. 근데 덩치는 비슷하니까. 하는 사업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주가가 5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 보시면 안 되고 가격은 나중에. 네, 가격은 나중 문제예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CATL이 훨씬 비싸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LG화학이 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LG화학이 둘 중에 뭔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LG화학을 내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책에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요새 쿠팡이 100조까지 갔었잖아요. 시가총액.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100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합치면 100조밖에 안 돼요. 두 개 합친 게? 합친 게 100조예요. 쿠팡 그 정도? 아니, 쿠팡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쿠팡이 그 정도의 밸류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도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쿠팡이 예전에 안 망하길 바랬어요. 너무 좋잖아요. 로켓 배송이 좋으니까. 편하죠. 예. 편하고 음.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 적자를 본 거거든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연간 1조씩. 그 기업을 바라보는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증권사 직원으로서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유지가 될까? 아, 연간 1조씩 까먹는데 유지가 될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미국에 상장을 했고 100조 원이 넘는 시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놀랬던 거죠. 저게 저만한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해서 그런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차지하고라도 미국에 상장됐다는 이유든 어쩌든 간에 쿠팡은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근데 시가총액을 100조를 딱 받았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은 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미국에 쿠팡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한국에 비슷한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나? 바로 거기로 돌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비슷한 기업이 누가 있죠? 네이버 있죠. 카카오도 비슷하죠. 거기다가 이마트가 있어요. 요즘 신세계. 네, 이마트 뜨겁죠. 신세계. 네. 지분 교환했죠, 네이버랑. 네. 근데 이마트는 시총이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지금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마트는 왜 이렇게 할인을 받냐면 지금 선도 업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쿠팡과 이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마트도 쿠팡이 지는 거 아니야? 신선식품은 국내 1등입니다. 1등인데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보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의 단점이 뭐냐면 할인마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할인마트에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안 줘요. 사양산업으로 보는 거죠.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마트는 돈을 벌어요. 벌고 온라인 사업 쓱닷컴도 해요. 근데 쿠팡이 100조인데 이마트가 5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네이버랑 이번에 협업했잖아요. 그럼 이마트의 최고 부족한 점이 온라인이 좀 약하잖아요. 네이버가 최대 약점은 물류창고가 없어요. 양사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쿠팡의 100조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가 시총이 60조였고 이마트가 5조면 사실 싸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딱 봤을 땐 싸 보이잖아요. 5조가 싸네. 예. 진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카카오톡하고는 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지만 카카오가 한 40조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이 합치면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누가 봐도
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카카오를 되게 또 좋게 봤던 이유가 쿠팡 상장하고 나서도 카카오는 아무도 안 하는 사업을 하나 합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이건 그 누구도 할 수도 없고 카카오만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마진이 어마어마해요. 거래액이 3조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요? 네, 어마어마한 선물하기만으로. 와. 근데 이거는 경쟁자가 없어서 저는 좋게 봐요. 그러네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도 여기 뛰어들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거래액은 더 커질 텐데 근데 시가총액이 40조다? 왠지 전 너무 싸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쿠팡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을 왜 보셔야 되냐면 시가총액을 일단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경쟁업체든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예, 40조를 비싸다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 딱 100조 찍는 순간 이건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거 아. 카카오 왜 40조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 수가 있는데 네. 경쟁 기준이 딱 업체들을- 생겨버리니까. 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린이 분들이 네. 시가총액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네. 왜냐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에만 상장을 하잖아요. 그 우분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만고만해요 다. 근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 미국에 상장을 딱 하는 순간 비교가 다 바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예, 비교하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도 막 상장한다고. 맞아. 너도 나도 예. 이제 막 나스닥 네. 향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하길 바래요. 상장을 하면 우리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아요. 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정말 좀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또 되게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말고도 자동차 기업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가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이거 세 개 합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일본의 도요타가 200조예요. 아.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쌀. 왜냐면 도요타가 물론 1등입니다. 1등이죠. 전 세계 1등인 거 세계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네. 도요타는 전기차에 뒤처진 기업이에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는 압도적 1위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카로 지금 대박이 났었잖아요. 몇 맞아요. 년간. 네. 그러니까 약간 도요타는 이게 독이 된 거예요. 하이브리드에 너무 안주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도요타가 저는 실책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이브리드 차가 유럽에서 잘 팔리니까 이게 몇 년 더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작년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유럽이 바꿔버렸어요. 야, 우리 전기차 가자. 아. 정부에서 다 밀어버린 거야. 보조금도 지고. 근데 현대차는 빠르게 정의선 회장이 뛰어든 거예요. 야, 우리 빨리 전기차 가야 되겠다. 폭스바겐, 현대차, GM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도요타는 늦춰졌어요. 이게 1, 2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1, 2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밸류는 도요타가 훨씬 높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저는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이 100조인데 되게 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평가된. 예, 그래서 이것도 시총을 보면은 딱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연히 주가만 보면 현대차 25만 원인데 30만 원 가겠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그 가격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총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투자분들의 지금 주린이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물론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전기차. 그건 우린 모르는데 만약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이를 차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됐다면 지금 100조는 진짜 싼 거거든요.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3년, 4년 보고 투자하시면 딱 앞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매일 주가만 봐요. 오늘은 뭐 폭스바겐이 뭐 했다 그래서 빠지고 네. 이것만 보면은 거기에 환불돼가지고 진짜 투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큰 흐름을 보시고 시총을 딱 비교해 보면 네. 답이 나와 있거든요.